일주 세계 경제사 개요와 기본 개념. 1. 서론 왜 세계 경제사를 배우는가? 세계 경제사는 단순히 과거의 경제 현상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교환하며 자원을 축적하고 부를 분배해 왔는지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통합적 학문이다. 경제활동은 언제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정치 권력의 형성과 변화, 사회 계층 구조, 문화적 가치관, 종교적 윤리, 기술 혁신, 법과 제도의 발전은 모두 경제활동과 상호작용하며 역사 속에서 함께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세계 경제사는 단순히 국내 총생산이나 무역량의 증가를 추적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총체적 변동 속에서 경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글로벌 경제, 디지털 전환,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 혁명과 같은 현상들은 결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고대의 교역로와 해상 무역망,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 간 교류, 중세산업혁명과 도시의 성장, 대항해 시대를 통한 세계의 연결은 세계 경제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이후 산업혁명은 생산력의 비약적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노동 구조와 자본 축적 방식, 국제 분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체제는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세계적 재편을 촉진하였으며, 동시에 국가 간 불균형 발전 구조를 고착화하였다.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은 국제 경제 질서를 붕괴시키고 다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후 브레튼 우즈 체제는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를 제도화하였다. 냉전과 탈냉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은 자본과 금융의 이동을 가속화하였으며, 오늘날의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 경제로 이어졌다. 따라서 세계 경제사를 학습하는 목적은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현재 세계 경제 구조의 기원을 이해하고 그 구조가 어떠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국제 분업 체계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단순한 물류 문제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생산체계, 제국주의적 무역 구조, 전후 국제 경제 질서의 제도적 틀, 그리고 최근 수십 년간의 금융 세계화가 결합된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 경제사는 또한 국가 간 불평등과 발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수준 차이나 근로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식민지 경험, 자본 축적 경로, 제도 형성 과정, 국제 무역 조건 등 장기적 역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경로의 존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발전 전략이나 국제 협력의 방향도 제대로 설정하기 어렵다. 결국 세계 경제사를 배우는 일은 세계를 읽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그것은 경제 현상을 단편적인 사건이나 수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와 상호 연결성 속에서 파악하는 훈련이다. 이러한 관점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게 하며 복잡한 글로벌 질서 속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기반을 제공한다. 세계 경제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게 하는 통합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세계 경제사의 정의와 중요성. 1. 세계 경제사의 정의. 세계 경제사는 인류의 경제 활동을 세계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개별 국가의 성장 과정이나 특정 시기의 경제 정책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 문명 전체가 형성해온 경제 구조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세계 경제사의 개념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분석 범위의 세계성이다. 세계 경제사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경제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명과 문명, 지역과 지역, 중심과 주변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고대 지중해 교역망은 로마 제국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며 광범위한 상업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인도양 무역은 동아프리카,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며 장거리 교역 체계를 발전시켰다.
실크로드는 동서 문명을 연결하여 상품뿐 아니라 기술과 사상까지 확산시켰다. 대서양 삼각무역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며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세계 경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둘째, 세계 경제사는 장기적 시간 범위를 다룬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인 정책 효과를 넘어 구조적 전환과 장기적 추세를 분석한다는 의미이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 농업 생산성의 변화, 기술 혁신, 자본 축적, 금융 제도의 발전과 같은 요인들은 수세기 또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되며 경제 구조를 변화시켜 왔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은 단기간에 발생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과학기술의 발전, 상업자본의 축적, 식민지 확장, 금융제도의 정비 등 장기적 조건이 축적되어 있었다. 세계 경제사는 이러한 장기적 맥락 속에서 경제 변화를 이해한다. 셋째, 세계 경제사는 상호 연결성을 강조한다. 경제 영역은 무역, 금융, 기술, 제도, 노동 이동, 자본 흐름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하나의 변화는 다른 영역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재편, 도시화의 가속, 금융기관의 발전, 국제무역의 확대를 동시에 촉진하였다. 또한 국제금융위기는 무역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술 혁신은 새로운 산업 구조와 국제분업 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복합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세계 경제사의 핵심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사는 단순히 여러 국가 경제의 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역망, 제국의 형성과 붕괴, 식민지, 체제의 확산, 국제금융 네트워크의 발전, 다국적 기업의 등장, 국제기구의 제도화 등 초국가적 구조를 포함하는 거대한 역사적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세계 경제를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라보는 관점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 질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분석 틀을 제공한다. 2. 세계 경제사의 중요성. 1. 현재 세계 경제 구조의 이해.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 다자무역체제, 국제금융시장 구조는 모두 역사적 형성 과정의 결과이다.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과 국제분업 구조를 만들어냈다. 제국주의는 자원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불균등 발전 구조를 강화하였다. 두 차례 세계대전은 국제금융 질서를 재편하였고 전후 브레튼 우즈 체제는 달러 중심 체제를 제도화하였다. 이 불평등과 발전 문제 분석. 국가 간 소득 격차와 발전 수준의 차이는 단순한 생산성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식민지 경험, 자본 축적 경로, 교육제도, 정치 안정성, 국제 무역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세계 경제사는 이러한 역사적 경로 의존성을 분석함으로써 발전과 저발전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설명한다. 3위기와 회복의 패턴 이해. 대공황, 오일 쇼크, 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세계 경제사는 위기의 공통된 구조적 원인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 대응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미래 위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4. 세계화의 본질 이해. 세계화는 20세기 말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고대 교역망, 대항해 시대, 근본이제, 제국주의, 냉전 이후 금융 세계화, 디지털 네트워크 등은 세계화의 서로 다른 단계이다. 세계 경제사는 세계화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동시에 분석한다. 3. 세계 경제사 연구의 주요 접근 방법과 방법론. 세계 경제사는 본질적으로 다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총체적 변동 속에서 경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은 물론 지리학과 문화 연구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가 결합된다. 경제는 정치 권력과 제도적 환경 속에서 작동하며 사회 구조와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기술과 환경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복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 학문적 시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통적 서술사적 접근은
세계 경제사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접근은 전쟁, 조약, 정책 변화, 제도의 도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경제 변화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특정 무역 조약의 체결이나 식민지 확장의 과정이 경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서술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건의 맥락과 시대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역사적 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준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이나 장기적 추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계량 경제사, 즉 클리오메트릭스는 통계 자료와 계량 분석을 활용하여 역사적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인구 변화, 임금 수준, 생산량, 무역 규모, 가격 변동 등의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경제 성장 경로와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다. 이 방법은 가설을 검증하고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데 강점을 가지며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제도적 신뢰,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갈등과 같은 질적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구조주의와 장기 지속 관점은 경제 변화를 단기적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 한다. 지리적 환경, 인구 구조, 농업, 생산 기반, 제도의 지속성 등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 관점은 경제를 하나의 장기적 체계로 바라보며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조건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세계 체제로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를 중심, 주변, 반주변이라는 구조로 설명한다. 중심은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주도하는 반면 주변은 원료와 노동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국제적 불평등과 권력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 세계 경제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이해하게 한다. 제도 경제사는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정치적 안정, 계약 집행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안정적 제도는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장기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사상적 접근은 종교, 가치관, 윤리, 사회적 규범이 경제 행동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경제가 단순한 물질적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과 세계관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은 세계 경제사를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준다. 4. 세계 경제사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 이론들. 세계 경제사는 고대 교역망 형성기부터 오늘날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기반 경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경제활동 전반을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는 특정 시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경제, 구조의 형성과 변화를 통합적으로 조망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와 깊이가 매우 넓다. 세계 경제사의 시간적 스펙트럼은 단순한 시대 구분이 아니라 생산 방식과 교환 구조, 권력 체계와 제도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고대 교역망 형성기는 세계 경제의 기초가 형성된 시기이다. 지중해 교역, 인도양 무역, 실크로드와 같은 장거리 교역로는 단순한 상품 교환을 넘어 문명 간의 기술, 종교, 사상, 제도적 요소를 확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고대 경제는 농업 중심이었지만 상업의 발전과 도시의 성장은 교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화폐의 사용과 상업 네트워크의 확대는 지역 경제를 초지역적 체계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세 시기에는 도시의 성장과 상업혁명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상인 길드와 금융기법의 발달, 장거리 무역의 확대는 자본 축적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냈다. 특히 이탈리아 도시국가와 한자동맹은 유럽 상업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 형성된 금융제도와 신용체계는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대항해 시대는 세계 경제의 공간적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킨 시기이다. 유럽 국가들의 해상 탐험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를 하나의 교역 체계로 연결하였다. 은과 향신료, 설탕과 면화 등 다양한 상품이 대륙 간에 이동하였으며 이는 세계적 분업 구조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동시에 식민지 체제는 자원의 일방적 수탈과 노동력 착취를 통해 불균등 발전 구조를 심화시켰다. 산업혁명은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전환점 중 하나이다.
기계화와 대량 생산 체계의 도입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으며 공장제 생산과 임금 노동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국제 분업 구조는 더욱 심화되었고 중심 산업국과 주변 원료 공급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제국주의 시대는 세계 경제의 정치적 재편을 동반하였다. 열강은 식민지를 통해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세계적 자본 축적을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식민지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후 두 차례 세계대전은 기존의 국제 경제 질서를 붕괴시키고 전후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달러 기반 국제통화 체제를 제도화하였다. 냉전기에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분리된 경제 체계를 형성하였다. 세계 경제는 이념적 대립 속에서 이중 구조를 보였으며 개발도상국은 비동맹 운동과 독자적 발전 전략을 모색하였다.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과 금융 자유화는 자본 이동을 가속화하였고 금융 세계화가 심화되었다.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확대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는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기반 산업을 성장시켰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은 생산 방식과 노동 구조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글로벌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장기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근대화 이론은 전통사회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산업화와 근대화에 도달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발전을 선형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종속이론은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이 내부적 요인보다 국제, 자본주의 체제 속의 종속적 위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 경제 구조 자체가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본다.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은 국제기구와 다자협력 체제가 세계 경제를 조정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는 국가 간 경제 질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결정론은 기술 혁신이 경제 구조 변화를 주도한다고 본다. 산업혁명, 정보혁명, 인공지능 혁명은 각각 새로운 경제 체계를 형성하는 동력이 되었다. 결국 세계 경제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경제활동의 장기적 변화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다양한 이론은 이러한 변화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지만 공통적으로 세계 경제를 하나의 상호 연결된 구조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공유한다. 이러한 통합적 시각은 오늘날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적 기반을 제공한다. 5. 결론. 세계 경제사는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형성해온 경제 구조의 변화를 장기적 흐름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현재 세계 질서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학문이다. 경제사는 과거의 기록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구조적 맥락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특정 사건이나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 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것이 어떠한 장기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사는 해석의 학문이자 통찰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사는 국가 중심의 시각을 넘어선다. 전통적인 경제 분석이 한 국가의 성장률이나 산업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면 세계 경제사는 국가 간 상호의 존성과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무역, 금융, 기술, 자본이동, 노동이동은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한다. 한 지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연쇄적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기술 혁신은 글로벌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은 현대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이는 오랜 역사적 축적의 결과이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디지털 전환은 산업혁명 이후 또 한 번의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와 플랫폼,
네트워크 기반 경제는 전통적 생산 방식과 유통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역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인쇄술, 증기기관, 전기, 정보통신 기술로 이어지는 기술 혁신의 연속선 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사는 이러한 기술 변화가 노동구조, 자본 축적 방식, 국제분업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공급망 재편 또한 세계 경제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국제분업 구조와 20세기 후반의 금융세계와 다국적 기업의 확장은 복잡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과 팬데믹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의 장기적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기후위기 역시 세계 경제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중심의 성장 모델은 생산성과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환경 문제를 심화시켰다. 오늘날의 지속 가능성 논의와 ESG 경영은 이러한 역사적 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 사이의 긴장은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형성된 문제이다. 인공지능 혁명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동화와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은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이는 과거 기계화와 정보화가 가져왔던 변화와 유사한 동시에 더욱 급속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사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한다. 결국 세계 경제사를 학습하는 것은 세계 질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지적 훈련이다. 그것은 단기적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구조와 상호 연결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과거의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현재의 복잡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미래의 방향을 보다 신중하게 전망할 수 있다. 세계 경제사는 변화의 시대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필수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